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11월 세 번째 주가 이제 들어가고요. 저희 파워시황 월요일 날 조금 일찍 만나는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때문에 미국 증시로 걱정이 많았었던 금요일이었었죠. 그래서 쭉 밀리고 나스닥 선물까지 팍팍 밀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일단 분위기 쌓였었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장에 어떤 걱정거리를 던져줬지만, 일단 시작은 약하게 하고, 거기서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플러스가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잘 지지했다, 그 다음에 돌렸다, 라는 쪽들이고, 그러면 이런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못 올라갔던 박스권의 상단부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제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미국 시장의 이번 주 포인트. 찍을 만큼 찍었고 돌아선다.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첫 번째가 엔비디아일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이 실적 가지고 이상 없네. AI 버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지표들이 그동안 셧다운으로 인해서 막 못 나왔던 지표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못한다며, 금리 인하 이제 아니래매 했던 부분들이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표들이 완전히 안 좋으면 또 그것도 분위기가 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생각보다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근데 그걸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셧다운 기간 동안이 함께 영향을 끼치면서 나왔던 지표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여전히 약한데 약한 모습들이 확실히 눈에 두드러지게 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할 만한 지표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와 그리고 또 이 정도는 이제 기조적으로 경기 안 좋은 쪽으로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야 이거 셧다운 감안하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단기 충격들이 나오는 것 같고, 요 정도 부분에선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침체냐 위축이냐 뭐 그런 단어들이 있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축은 되는데 그걸 금리 인하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이상 없어, 이제 내년도 쭉 금리 인하 쪽에 자리를 잡겠어, 거기다 유동성은 계속 증가가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추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는 의외로 시장이 좀 민감하게 이것저것들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밑을 툭 터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미국 시장에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성공을 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이상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떨었던 한국 증시도 일단 출발은 다시 위쪽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제일 저희가 걱정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막 빠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고점 찍었네, 싼 거네 라고 하면서 일단 물량 다 던져진다든가,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기가 찾아왔어, 인버스 곧버스 가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바로 또 미국 시장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또 3050선 정도 또 이렇게 시작하겠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갭을 이렇게 쫙 끌어내렸는데 그 시가 부근에 지난 하락하기 전에 시가 부근에 시작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 개미학기 패턴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락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에 대한 믿음, 갈망, 욕구,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희를 갖고 가는 저희들한테 대해서 시장이 믿음 테스트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 통과를 해야 수익이 그대로 유지되고 아니면 다음 흐름으로 가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때일수록 각종 노이즈가 많고 그러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투자자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올라와서 지금 냈던 수익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요. 또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손해가 덜 나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한쪽 이거 의심을 너무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또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추세가 또 안정돼서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AI 버블로는 또 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내일 뭐 살까? 어떤 섹터 살까? 이거 고민을 또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장에 대한 하락 다 팔고 그냥 지금은 관망하라 이런 얘기들보다는
어떤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흐름들도 좀 가져가야 되지 믿음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솔직히 뭐 어떤 큰 호재나 변화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다우지수는 폭을 그렇게 많이 못 좁혔지만 나스닥이 상승 전환했다는 것들, 러셀 2000도 변화가 됐고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쫙 빠지던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마이클 버리 선생님,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또 그동안 운영했던 자산을 버리고 개인 자산 쪽으로만 이제 압축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SNS에서 엄청 털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더 불안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뭐 공적인 자금들을 운영하면서, 즉 모은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어지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뭐 자기 포지션에 맞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돈 내가 움직이는데 SNS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더 공격적이고 과격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걸 시장이 좀 걱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JP모건에서는 앞으로 지금 글로벌 AI 생태계가 연간 약 6,5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수치가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AI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수치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더 숫자의 생각이 더 꽂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지금은 JP모건 쪽에 조금 더 우위를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래 그쪽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제 미국 시장을 좀 그저께죠 쭉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는 하네요. 그래서 특히 DDR5 제품의 공급 가격을 60% 인상했다. 잘 보시면 DDR5입니다. DDR4는 거의 사양 수준으로 가고, 이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이쪽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DDR5 이쪽도 이제 거의 이제 시장의 대세죠. 이쪽을 가격을 60%나 올렸다라는 얘기는 일단 쇼티지고 그만큼 투자도 안에 있고 수요도 크고, 이게 다 복합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칩 부족돼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 쪽에서 시장에서는 뭐 강력한 AI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쪽들, 특히 수요에 대해서 더 크게 바라봤다는 쪽들, 그리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잘 착각을 하는 게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항상 공급자 우위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DDR5나 DDR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없고 공급자가 지금까지 뭐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이거 돈 벌려고 했다 보니까 수요가 안 살아나는데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쪽이 1위, 2위, 3위 이게 거의 다입니다. 거의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테크놀로지죠. 뭐 지금 중간에 얀야 테크놀로지 대만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DDR4급 정도 낮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 관심 있는 거는 HBM인데 그걸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HBM 같은 이제 돈 될 만한 쪽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지금 여기서 수요가 팍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 안 했는데 가격은 좀 품귀 현상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바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AI가 버블이 아니라 이런 메모리 업체까지도 수요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버블이 아니잖아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권이 들어왔다. 거기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종목들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가 바로 상승으로 전환됐던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업체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하는 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가 또 턴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반전 시도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 AI 관련된 쪽에 서버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게 반전은 못했습니다. 아직 의심이 많아요.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이상 없어, 이렇게 우리 수요가,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젠슨 황 CEO가 좀 뻥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아주 높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그걸 AI에 대한 버블론을 잠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가는 길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하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번 주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도 보면서, 엔비디아 관련된 쪽들의 뉴스들은 이번 주 가장 체크해야 될 핵심 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 밀렸다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지지권은 지지했는데
다음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가 중요하죠.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쪽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나머지를 뭘 갖고 계속 푸시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기업들 퀀텀스케이프, 엘버말, 강보합, 약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기술주 쪽에서는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거 사라졌네요. 예, 지금 분위기는 딱 그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강세로 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알파벳인 것 같아요. 알파벳이 뭐 지금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 축소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크셔에서 웨이, 그러니까 즉 워렌 버핏 선생님은 이제 은퇴를 했고 2인자분이 우리도 예전엔 애플 팔았다, 애플 정리를 하고 전략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간 게 알파벳이다. 요거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알파벳을 그 AI 지난 검색 왕, 그리고 또 유튜브와 함께 약간 영상의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I 시대에 왜 그들은 선택을 다른 종목들 다 있을 텐데 알파벳으로 하기 시작했을까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저평가 메리트입니다. 가장 가장 싸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비교의 대상으로 봤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대상을 봤었을 때 가장 그나마 저렴했기 때문에 알파벳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추적해 가야 될 또 다른 단서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들이 생각하는 약간 가치 투자자가 기술주를 바라볼 때 왜 알파벳을 샀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뚜껑을 열어가서 확인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팔란티어도 지금 밑으로 갔다가 쭉 반등이 들어왔고, 오라클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회사, AI 가지고 니네 괜찮겠니? 라고 해서 많았던 회사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팔란티어는 고평가,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들이고, 오라클은 니네 CDS 프리미엄 봐라. 그 지금 니네 그거 잘못하게 되면 니네 망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대한 위험, 어떤 프리미엄들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라클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들. 근데 반전 시도가 했다는 쪽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서 엔비디아에서 쭉 내려오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거기다가 오픈 AI와 연결시켜서 그럼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채권을 강하게 들어왔던 메타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알파벳, 이쪽도 다 최근에 회사채가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고, 거기서 좀 약간 우려가 생길 때마다 이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려가 없게 되면 다시 빠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다 한 몸이다. AI 쪽에서 중요한 기업들이라고 보는데, 니네들 쪽에서 뭔가 노이즈만 하나만 나와도 얘네들이 와르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고, 뭐 하나만 이상 없어 좋아라고 하게 되면 괜찮대 그래서 또 와르르 연결돼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게 지금의 AI 생태계,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AI 생태계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픈 AI도 있고, 그다음 엔비디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오랜만에 지금 양자 컴퓨팅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런데 아직 뭐 갈 길이 멀죠. 아직 빠진 거에 비해선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퀀텀은 시간외로 또 실적 나쁘지 않다 보니까 또 올라가네요. 이런 모습들인 것 같고, 의외로 중국 쪽의 기업들이 좀 약했습니다. 미국 내 보안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보게 되면 미국 정보 당국이 알리바바가 미국 내 목표에 대한 중국 연민해방군의 작전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알리바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요거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AI, 미국 내 민감한 데이터 접근은 이제 좀 제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얘기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쭉 빠졌습니다. 이거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죠. 중국 기업들을 투자한다거나 중국 기업들을 바라볼 때 항상 될 수밖에 없는 미중 간의 갈등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또 그거 같아요.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14일 날 같은 경우, 보통 15일 날쯤에 중국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국의 실물 경기는 여전히 보시던 것처럼 CPI, 그러니까 물가가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있고, 여전히 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고, 이런 쪽에서 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거를 반전시키려고 계속 신기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쪽으로 거기에 강화를 시키면서 그쪽에 대해서 어떤 자원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고,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거기다 돈 쏟아 부어봐야 답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 쪽에서 드라이브를 중국 정부 중심으로 강하게 가는 거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를 따라올 것이냐? 솔직히 저희랑 똑같잖아요. 저희도 한국도 보면은 수출이 잘 되면은 그 낙수 효과로 내수가 좋아진다. 이거는 과거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들어오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죠. 그런 쪽에서 중국도 고민이 많죠. 보니까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도 고민이 많다. 안쪽이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문호를 자꾸 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자로 해서 일본이나 한국한테도 열어서 와서 교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수를 좀 보강시키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도를 계속 살짝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어떤 한국의 뭐 엔터나 이런 쪽에서도 대규모 공연 이런 것들 좀 열어줘야 그걸 통해서 내수의 활성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어떤 선택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내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쪽들인데, 막상 여기서 또 하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광군제입니다. 이번에 중국 광군제 지금 몇 년만, 그러니까 지난 1, 2년 전부터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도 광군제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목표한 매출이 안 나옵니다. 기간을 더 연장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세일했는데도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군제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내수에 대해서 얼만큼 위축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결국에는 과거에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한국 제품들 많이 사고 뭐 매니저점 뭐 쇼핑들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 문호가 열려서, 그래서 또 문호가 열렸다기보다 이제 무비자로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의 중국의 어떤 소비력, 구매력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인 것 같고, 중국의 입장은 일단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어떤 만만하게 막 이제 자금을 돈을 안 쓴다라는 쪽들이 좀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특이한 거는 저 일라이릴리, 여전히 강보합 유지하면서 그렇게 올랐는데 버티고 있네요. CT에서는 앞으로 50% 더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릴리 관련주,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ABL 바이오가 연결시켜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릴리랑 같이 연결되는 회사가 뭐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 얘기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또 올릭스 얘기 나오는 거고, 올릭스는 또 탈모 쪽도 있죠, 로레알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면서 릴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움직인다라는 쪽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축인 것 같죠. 근데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ABL 바이오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시총 10조 정도까지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대가 일단은 좀 치고받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동안에 나머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야 나도 같이 가 하고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ABL 바이오가 좀 정체가 되거나 요거 안착하는 과정들이 나올 동안에 같이 쉴지, 그 사이에 그러면은 또 좀 쉬었던 AI 관련된 쪽도, 반도체 이런 쪽들이 다시 약진을 하게 되면 이쪽은 또 쉬겠죠. 그런 쪽이 나올지, 요거는 또 시장의 색깔 뚜껑 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오주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또 한 1월 달까지는 여전히 바이오 쪽에 대한 유리한 환경들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계셔서 싸게 샀다, 가져가셔야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총 상위 쪽에 빅파마들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 정도,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무슨 바이오 무슨 아시는 것처럼 작은 종목들 이런 거는 저희 대상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물렸는데 이번 기회에 좀 올라온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 차라리 이쪽으로 계속 또 바이오 쪽은 가는 게 정석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제대로 반응을 못해요. 이쪽들은 지금 이번에도 주말 사이에 뭐 지지하나 싶었더니 점점 힘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다 움직였던 어떤 자산들이 뭐 약간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동성이 그만큼 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한쪽에 집중을,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그동안 쭉 의무로 양으로 공급되던 것들이 지금 약간 위축되고 딱 수도꼭지가 잠기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목말라요 하는 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쪽들이죠. 그게 가장 먼저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목마르다가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는 쪽으로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탄력을 붙을 수 있는 자산이겠죠. 많이 빠지게 되면 또 많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관심은 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기회야 그리고 뭐 팍팍팍
가상화폐 쪽을 늘리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살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AL 예, 살살 늘려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거 빼고 이제 기회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뭘 했다가 안 가면은 이제 바닥을 추가로 더 밀리거나 약간 또 그럴 때 있죠. 이런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 투매가 한번 나와서 바닥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때는 저희가 또 아이고 또 당해버려요. 거기다 또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레버리지 비트코인 이거 쓰다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이번 주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할지.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 한 360억 달러 정도까지 매출에 대한 전망치 나오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또 가이던스가 5%를 상회할 것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놨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에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부정적인 거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경쟁 심화. 예, AMD나 뭐 나머지 지금 브로드컴 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경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거 모르겠다 쪽들이고, 중국 매출입니다. 중국 매출은 아마 0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가 있어서 이걸 끌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GPU 관련된 쪽에 재사용.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건 재활용. 예, 그러니까 한번 썼던 거 아직까지도 A100, A와 같은 경우 더 많이, 그러니까 사용도가 가장 높은 쪽을 본다. 그러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전력 소모나 또 아주 성능 좋은 건 좋은데 아직 뭐 쇼티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공급 못 받고 하게 되면 옛날 거 계속 활용해야지 뭐.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이거 재임대하거나 재활용해서 재매각하는 쪽들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 쪽은 이거는 한번 판 거니까 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서서히 얘가 충분히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다 보니까 옛날 거 활용해야지 뭐 라고 하는 업체들의 반응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대두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도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되, 중요한 거는 오픈 AI의 매출 기여도, 그러니까 오픈 AI가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요만큼만 수익 나는데도 그렇게 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냐,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나, 루빈이죠. 지금 저희는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끝나고 추론으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쓸만한 대표적인 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출하 시점과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진순왕 CEO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2025, 2026년 누적 데이터 센터 매출이 5천억 달러 전망을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예, I told you 그러면서 예,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흐름들을 내어준다. 내년까지 해서도 5천억 달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 그에 따른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 확인되게 되면 시장은 이상 없어 라고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 흐름들을 확인할 것 같다. 이쪽에서 아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보니까 저희는 20일 날, 목요일 날 또 그런 때 받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미니 옵션 만기일, 월요일, 목요일 뭐 이런 때 계속 영향을 받다 보니까 참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또 지금 오늘도 예, 옵션 만기일이면 흐름이면 월요일 날도 그냥 쭉 밀고 올라가서 상승폭 키우고, 화요일 날 약간 조정, 수요일 날 고민, 목요일 날 또 이런 식으로 또 엔비디아 결과에 따라서 쫙 들어가는, 그러니까 변곡점이 보니까 월요일, 목요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흐름들인데 모르죠. 예, 이건 또 그냥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번 주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이런 것도 있네요.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AI 방위 산업에 대해서 중동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동 이걸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두 국가가 아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느낌이에요. 거기서는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화요일 날은 이제 또 지표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산업생산, 미국의 산업생산 발표될 텐데, 이건 뭐 예, 미국은 제조업 쪽이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서는 이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국 유로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FOMC 의사록, 이건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엔비디아입니다. 이날 19일 날 발표가 될 엔비디아에 따라서 이번 주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일 날 목요일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예, 고용보고서 9월짜리가 나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 금요일날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발표가 안 된 게 10월짜리도 아직 발표가 안 됐겠죠. 원래 11월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요거 좀 뒤늦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요게 아마 12월 초에 금요일 첫째 금요일날 10월과 11월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반응들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중국의 LPR 금리 결정, 이거는 예 그냥 뭐 일단은 동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시아 장비 컨퍼런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뉘앙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오는 내용들 봤을 때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나올 것 같고, 여기서 고용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외에 경기선행지수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1년 반, 2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질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결국 미국에는 또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룩 나오는 변화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 때 결국에는 또 이제 파생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분위기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연결이 엔비디아 실적과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포지션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 G20 정상회의 또 연결되죠. 또 이번 주 말엔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보시면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네, 그런 국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때는 뭐 자랑스럽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들 돈 냄새 맡았나? 이게 뭐냐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기 주도주로 떠오른 바스닥, 예, 바이오 코스닥, 하여튼 이름은 잘 붙이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왔고, 아까 바이오 얘기는 한번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응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나는 회사, 그리고 또 한번 빅파마들과 어느 정도 좀 손을 잡았던 회사들이 계속 갈 수 있겠다. 빅파마 연결된 회사들만 보세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퓨처캠 같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임상 3상이다 보니까 성도 나네 라고 하다 보니까 강한 케이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요거를 압축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도 이제 여기저기 펩트론 같은 경우도 12월 7일입니다. 근데 일라일이랑 본 계약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좀 시그널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말고 독자적인 비만 차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한미약품이 저는 제일 눈길에 가고 있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하여튼간 네 한미약품의 어떤 파이프라인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행사가 이끌어지는데 이때 보니까 지금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한 UAA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쪽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중독 쪽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삼성도 가고 거기다 하나도 가고, 하나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겠죠. 그런 쪽에서 K푸드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또 수출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이다 보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또 이제 MOU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는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국내도 이번에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런 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큰일 나요. 지금 일단은 있는 거라도 좀 가동을 시켜야죠. 안정적인 전력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차원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 물론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 에너지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안정을 받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전력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 주도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 칩을 많이 보여 AI 관련된 쪽 칩을 많이 갖고 있다? 아닙니다. 그만큼 이걸 백업할 수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값싸게라는 표현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다 표현하면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고 그게 어떤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정부의 결정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원전은 아마 그쪽 말고는 SMR 쪽으로 보강한다 그러면 이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대한민국 화이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투자는 지금 에너지원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지금 아직까지는 글로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LNG 복합화력발전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뭐
신재생은 또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DDR5 연말 추가 인상 현실화.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아주 장기적인 그림, 좀 더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특성이 좋을 땐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상 신호 나온다 그러면 그런 듯이 언제든지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고 무조건 이게 뭐 2027년, 2028년까지 들어간다라고 가능성은 생각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상승 압력들이 가장 강하게 들어와서 그의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저는 다 주주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로서,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온 주주로서 저는 미리 나올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보게 되면 가격의 변화나 여러 가지 지구를 판단해서 저는 조금 먼저 나올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발라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정점이다 생각하게 되면 미리 정리를 해서 그 다음을 대비하는 것도 더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이제 시나리오는 메모리 시장 AI를 통해서 슈퍼 사이클, 폭발적인 성장이 몇 년까지 나온다. 이거는 일단 그런가 보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있는 게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적 사이클의 한계,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 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제 빅픽처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 슬슬 또 그런 것도 같이 보완해 가면서 메모리 산업의 공급자 우위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나도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중국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의 변화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오다가 너무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수요 포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시장이 또 급박하게 또 반전되는 경우도 여러 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런 단어만 좋을 때 좋다, 계속 좋다,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참고는 해보시고 메모리 시장에 대한 흐름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 한번 볼까요? 지금 정리한 것들, 지난주는 조선주 강했고, 이게 계속 갈지는 이제 정부의 또 계획과 또 흐름들 받아보니까 조선주 일단은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언급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는 조금 고점이다 보니까 좀 주춤하긴 하겠지만, 기존의 섹터들도 아마 어느 정도 지지권이 확인되면은 일단 또 슬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봐가시면서 다음 분위기는 또 계속 체크를 해가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일단은 회복의 무게를 두겠죠. 회복의 무게를 두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4,000, 여기 갭 나온 데 있죠. 그러면 4,050 또 4,100, 230 요 정도를 갭을 또 열심히 또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어떤 시장의 방향들이 좀 잡히는 게 주 후반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는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렇다고 밀린다고 하게 되면 요 밑에 지난번 나왔던 요 정도는 또 지켜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박스권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상 없이 시장이 안심하고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달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변화가 어떻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이번 주도 같이 화이팅 하시고, 다시 아시겠지만 좋아요는 저희 파워시황의 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7시 반에 파워시황에서 미국 시장과 또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 또 열심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